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당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태영호 징계, 좌익 역사관에 빠진 국힘당입니다. 최근에 국민의힘 최영호 의원, 또 당의 최고위원이기도 하죠. 이 태영호 씨가 김구 선생과 관련된 발언을 했는데 그게 논란이 됐다고 국민의힘에서는 태영호 씨를 징계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자, 태영호 씨가 무슨 말을 했느냐? 우선 매체는 월간조선 5월호예요. 월간조선 5월호 표지고요. 이 표지에 보면 요 가운데 왼편에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태영호 씨가 의외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화제의 인물이고, 그래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한 대목에 이 김구 선생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의 역사저널 그날이라는, 이게 일요일 날 아마 하죠. 이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했는데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하다가 암살됐다라고 방송을 했던 겁니다.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프로그램이죠. 그런데 특히 이제 현대사 부분에서 이승만과 김구를 대비시키면서 이승만 대통령은 통일정부 수립을 반대했고 김구 선생은 마지막까지, 죽기 전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완전한 선악구도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거는 정말 바람직한 방향인데 이걸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 악한 인물입니다. 죽기 전까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애쓴 김구 선생, 정말 민족의 숭고한 지도자죠.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영호 씨가 자신은 북한의 대남 전략 전술을 아는 사람이고, 그 입장에서 보면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김일성은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막고 공산 정권을 세우기 위해 김구 선생을 이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태영호 인터뷰의 무슨 중심 내용이 이 김구와 이승만을 대비시키는, 그걸 평가하는 이런 것도 아니었고요. 짤막한 한 대목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좌파 언론이 보도를 했고 논란으로 만들었어요. 아니,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남북협상을 시도했는데 그걸 김일성이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라고, 이용당한 것이라고 표현하다니 이게 온당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 태영호 씨에게 언론 인터뷰 등 대외 활동을 자제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앞으로 말을 하면 무슨 논란이 된다 이러면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원내대표는 발언을 앞으로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를 줬습니다. 그리고 당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한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자, 여기서 키 쟁점은 뭐냐? 태영호 씨가 이 김구 선생의 숭고한 통일정부 수립 노력을 평해했느냐, 또 이 태영호 씨가 구구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것이냐.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과연 극우적인 역사인식이냐, 이런 것이 쟁점입니다. 태영호 씨 발언을 분석을 해보면은 김구가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태영호 씨 발언은 이거예요. 김일성이 김구 선생의 선의를 악용하고 속였다. 이걸 뒤집으면, 주어와 수어를 뒤집으면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이용당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김구 선생이 김일성과 한패 그렸다든가 김구가 어리석었다, 이런 얘기는 한 게 아닙니다. 태영호 씨 발언이 적절했느냐,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이런 걸 알아보려면 이른바 남북협상의 발단, 또 진행 경과, 이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확인해 보면 태영호 씨 발언은 틀린 게 없습니다.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남북협상을 기획한 쪽이 누구냐? 남북협상이란 것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느냐?
남북협상의 기획자는 북한이에요.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자, 이때 상황은 1947년 11월에 유엔 결의가 나오잖아요.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으로 정부를 수립한다. 이게 유엔의 한국 문제 해결 방안이죠.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은 당연히 이 유엔 결의에 반대합니다. 소련과 북한 김일성의 협조가 없이는 이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총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남한 내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가지고 여러 정파에서 제각기 의견을 내면서 아주 소란이 일어날 겁니다. 김일성이 이때 남한을 교란시킬 수 있는 통일전선 전략을 들고 나옵니다. 1948년 1월 상순에 김일성이 전민족적 회의의 소집을 제안하는 편지를 김일성이 직접 보낸 간첩이죠. 성시백 등을 통해서 남한의 김구, 김규식과 여러 정당, 사회단체에 발송합니다. 자, 성시백은 김일성이 직접 파견한 거물 간첩이에요. 본래 대남공작은 누구의 영역이냐? 남로당, 박헌영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박헌영에만 맡겨두지 않고 김일성이 직접 거물 간첩을 내려보내서 여러 공작을 펼치는 거예요. 이 성시백이 김구, 김규식의 그 주변 비서진을 접촉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안우생이라고 하는 비서가 있어요. 안중근의 조카입니다. 안공근이라는 사람의 아들인데 이 안우생에게 남북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자 이런 제안을 하고요. 또 이 얘기가 김구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조한구 씨에게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서실장이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고서 김구를 설득을 하는 거죠. 성시백은 남한에 있던 홍명희 소설 임꺽정을 쓴 작가요 지식인 언론인입니다. 이 홍명희를 접촉해서 역시 이 전민족적 회의 소집 이거에 동의를 얻고요. 그 다음에 이 안우생과 성시백이 김규식의 측근인 신기현이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역시 김규식도 이 얘기에 넘어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되니까 2월 초에 이 북로당의 제안에 유인된 김구, 김규식이 남북 요인회담을 북한에 제안해요. 그러니까 김일성은 성시백을 통해서 남북의 여러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의 전민족적 회의를 소집해서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찾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김구, 김규식이 이승만이나 한민당의 남한 단독정부 수립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북 요인회담을 북한에 제안을 해요. 이 얘기가 원래 어디서 나온 건지도 모르고 어쨌든 자신들의 돌파구로서 남북 요인회담을 북한에 제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협상을 누가 먼저 얘기한 걸로 되느냐? 적어도 공개 석상에서는 김구와 김규식이 남북 협상을 제창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겁니다. 자, 김구, 김규식은 1월 말 2월 초에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고 미소군 철수 후에 남북 요인회담을 열고 그리고 여기서 합의된 대로 자유총선거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북한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월 6일 날 김구, 김규식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의 위원장 맨온 등과 회담을 해서 이 남북 요인회담 서한을 북한에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요. 2월 9일 날 결국 외교 경로를 통해서 이 서한이 전달이 돼요. 아주 복잡합니다. 캐나다 대사가 영국 대사관에 넘기고 영국 대사관이 영국 본국에 보고하고 영국에서 소련에 이 서한을 넘기고 소련이 북한에 이 서한을 넘기는 이런 아주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일단 서한이 전달이 되고 2월 16일에 김규식의 비서인 송남훈이 서울에 있던 소련군 대표부를 방문해서 또 전달합니다. 자, 어쨌든 남한의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의 김일성에게 남북 요인회담을 열자고 먼저 제안한 모양새가 됐는데 이걸 이 김일성이 북로당이 남북 연석회의로 바꿔치기 합니다. 자, 2월 초에 이미 북한에 사실상 제안이 된 거죠. 이때 김일성은 과연 김구와 김규식의 속내가 뭔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것을 파악하느라고
아무런 반응을 한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 경로를 알아보니까 이 김구와 김규식이 다른 조건 없이 남북의 주요 지도자들이 만나서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거다 하니까 만나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3월 25일 날 평양방송을 통해서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김일성에게 남북 요인회담을 열어서 통일정부 수립 방안을 찾자라고 서한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김일성은 김구와 김규식 선생에게 회답을 한 게 아니라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이거는 수십 개 단체에 수십 명의 대표가 모이는 거잖아요. 그런 회의를 열자라고 그냥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김구와 김규식은 고민에 빠집니다.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안한 것은 김구, 김규식, 그리고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두봉, 이런 4명 정도의 남북 요인회담을 열자고 했는데 북한에서는 수십 명이 모인 남북 연석회의를 열자라고 방송을 통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걸 받아야 되느냐. 더욱이 이 김구, 김규식이 직접 받은 이 편지에는 당신들이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에 반대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사태가 왔다라고 꾸짖는 내용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구와 김규식은 비서를 파견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진위를 타진해 보는데 김일성이 이 북한에 올라온 김구, 김규식의 측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두 분 선생께서 무조건 이곳으로 오셔서 우리와 상의하시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냥 오십시오. 모든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고요. 빨리 오십시오. 또 그렇게 독촉을 합니다. 이러니 김구, 김규식이 번민을 하면서도 그를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거는 김구 선생이 38선을 넘으면서 찍은 사진이죠. 역사적 찰나, 38선상 김구 선생 일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양에서 남북 협상을 했느냐? 남북 협상이 없었어요. 뭐냐? 자, 4월 19일 날부터 4월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남북 재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가 평양의 모란봉 극장에서 열렸습니다. 남한에서 41개 정당 단체의 대표가 참가했어요. 김구, 김규식은 41명 중에 각 1명입니다. 50명 정도가 모두 모였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유엔 결정에 의한 남한의 단독 선거를 파탄내고 왜군 철수 후에 통일국가를 수립한다,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회의 자체는 협상을 하는 남북 요인회담이 아니에요. 협상을 한다 그러면 양측이 각각 주장하는 바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서로 협의를 하면서 한 발씩 양보해서 어떤 공통 분모를 찾아 나가는 거잖아요. 협상이 아니에요. 협상이 아니고 그냥 북측에서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된 회의였습니다. 즉 발언자, 발언 내용, 결의문 다 사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김규식은 아예 회의에 한 번도 나가지도 않았어요. 김구 선생도 한 번인가 밖에 회의에 안 나갔습니다. 이건 김구 선생이 회의에 참가한 모습이죠. 4월 22일 날 열린 회의인데 이때는 북한이 아직 태극기를 쓰고 있을 때고요. 여기 김일성이 있고 김구 선생이 있고 홍명희가 있고요. 김두봉입니다. 그리고 이 연석회의가 끝난 후에 4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남북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라고 해서 남한에서 11명, 북한에서 4명, 15명이 역시 회담을 열었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외국군이 철수한 후에 어떻게 헌법을 만들고 통일 민주정부를 수립하느냐 하는 그런 방안을 짜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간에 협상이 없었느냐? 자, 15인 회담을 하는 도중에 4월 30일 김구, 김규식, 또 김일성, 김두봉 이 4인의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회의는 15인 회의인데 이 회의에서 중요한 인물은 사실 김구, 김규식, 김일성, 김두봉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물들이 회의실 옆에 응접실에서 차 마시면서 담소를 나눴어요.
또 4월 28일에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을 면담하기도 했고요. 또 4월 29일 저녁에는 김규식 선생이 김두봉을 면담하기도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역시 공식적인 협상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5월 3일이 돌아오는 날인데 김일성이 김구, 김규식을 각각 연속해서 접견합니다. 자, 협상이란 게 없었습니다. 김구, 김규식 선생은 남북 협상을 하러, 남북 요인 회담을 하러 북한에 갔지만 각본대로 진행되는 수십 명 참석한 회의에서 들러리가 되었을 뿐입니다. 자, 평양에서 돌아온 김구 선생은 그 일주일 후 열린 50 총선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건국에도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정리를 해보면요. 김구, 김규식에게 남북협상의 아이디어를 주입한 것은 북한의 김일성입니다. 김구, 김규식은 남북요인회담, 남북협상을 하겠다고 평양에 갔으나 평양 행사는 일종의 대중집회, 규탄대회였어요. 그리고 요인들은 기껏 차 마시는 간담회 이런 정도만 열었습니다. 남북협상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럼 실체는 뭐냐? 북의 남북협상 공작이에요. 태용호 씨는 김일성의 공작이 있었고 김구, 김규식이 김일성에게 이용당했음을 지적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했지 김구, 김규식이 어리석었다든가 잘못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태용호 씨는 우파 입장에서 김구 선생을 최대한 좋게 평가를 해준 거예요. 우파 입장에서 김구 선생을 나쁘게 표현하면 김구 선생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는 그를 무너뜨리려 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태용호 씨는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김구 선생이 통일정부를 수립하려는 노력을 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국힘당은 이 발언을 막고 그를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것은 국힘당이 좌익 역사관에 완전히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좌익 역사관이 뭡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또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에는 그를 무너뜨리려고 한 그런 활동을 좋게 평가하는 것이 좌익 역사관 아닙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관이에요. 그런데 국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역사관과 판박이 똑같은 역사관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관에서 우파 역사관을 내비친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자유우파입니까? 국힘당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힘당은 우파 본연의 역사관을 하루바삐 갖춰야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